요즘에 집 구할 때 두 번 놀란다고 하죠. 먼저 비싼 집값에 놀라고 그다음에 비싼 중개 수수료에 또 놀라는 건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이 중개 수수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을 반영해서 중개 수수료 기준을 손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표를 보면 이게 네. V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유가 맞습니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제정이 좀 제대로 됐고, 2015년에 한번 6억에서 9억 구간을 좀 수정한 거, 협의로 이제 수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저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거래가 많이 되는 이제 물량의 어떤 가격들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V자가 굉장히 낮은 곳에 있는 3억, 뭐 6억, 2억 밑에 이런 주택이 제일 많았고, 네. 그 이제 볼륨의 이제 거래량 수와 중개 보수 수수료를 곱하다 보면 총량의 개념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뭐 6억 이상 7억은 고가니까 고가의 그렇죠. 거래량도 실제로 0.3%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처럼 10%가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수료를 좀 높게 해도 거래가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V자 형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협의된 내용들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9억 이상도 한 10% 이상 되고 거래량이 그렇죠. 6억 이상도 한 3, 40%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V자형이 현재 시점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최고 요율로 중개 수수료 받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예. 사실 이게 최고일 뿐 달라는데도 다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6억에서 9억 구간을 2015년도에 어떤 뭐 전세 보증금의 수수료율보다 더 거래량보다 그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개정을 거쳤습니다. 네. 개정을 거쳐가지고 6억에서 9억은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0.9%고 그 네. 밑에에 대해서 0.5에서 0.9 사이에서 공인중개사하고 매수자하고 이렇게 매도자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그런 것을 좀 잘 못하기도 하죠. 사전 계약하는 과정에서 뭐 집을 보고 뭐 마음에 들면 네. 수수료를 얘기하기 전에 그 가격부터 서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환경이 수수료 나 몇 프로 해줘 이 네. 얘기를 못하는 환경이 되고 막상 계약하는 시점이 되면 거기서 그냥 쓰는 대로 쓰는 이상한 환경이 이제 계속 유지가 돼 왔죠. 그래서 네. 조금은 이제 낼 필요가 없으니까 시청자분들이 그걸 유의하셔서 미리 뭐 얘기를 하신다든지 네. 나는 수수료를 좀 적게 해야겠다 이렇게 뭐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사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네. 최고 요율대로 달라 그러면 별다른 수가 없거든요. 이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수수료 부담도 갈수록 커진다는 것. 이거 분명히 네. 문제 아닙니까? 아, 그렇죠. 지금 뭐, 방송상에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이 뭐, 간혹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뭐, 한 건만 하면 뭐, 1,000, 2,000이야, 수익이. 그렇죠. 아, 뭐, 일반 샐러리맨들 1년 연봉에 가까운 좀 과다하죠. 제가 네. 봐도. 그리고 그 과다하다는 그 대상의 물건들이 지금 서울 주택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는 건데요. 한국감정원 통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한강 이남 11개구. 네. 거기에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년 전, 한 2017년 상반기에는 한 7억 수준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19년 상반기에 9억 4천을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군요. 예, 그래서 네. 수수료율이 그 7억이니까 그때 0.5% 수준인데 네. 0.9%로 이제 급등하게 되죠. 네.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떤 금액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작년 350만 원이던 수수료가 846만 원이 돼요. 네. 2배 이상이고 이것도 또 양쪽에서 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건 뭐 이미 지표상으로 나타나 있어서 네. 요즘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좀 볼면소리를 많이 하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아니, 금액이 오르면 오른 만큼 비싸지면 그대로 정보도 많이 주고 이것저것 서비스도 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사실 공인중개사 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집값이 올랐다고 많이 내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외국은 중개 수수료가 더 높다. 우리가 더 낮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네. 맞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하신 수치만 보면 그렇습니다. 미국 네. 같은 경우는 한 4% 되고요. 뭐 네. 영국 같은 경우는 한 2에서 3%, 호주도 한 2에서 3% 됩니다. 그럼 그것만 보면은 뭐 두세 배 높은 것 같죠. 근데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로 이 나라들은 이제 매도자가 다 냅니다. 네. 매수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1년은 맞지만
내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거래세가 취득세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라들은 취득세가 없습니다. 등록비 수준, 우리나라 그 취득할 때 등록세하고 인지세도 또 있잖아요. 네. 취득세 말고 그 부분만 냅니다. 뭐 100달러 뭐 이런 수준에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고 영국도 그렇고 또 싱가포르도 그렇고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량으로 보면 우리가 취득세 3%를 더한다 그러면 네. 돈이 뭐 0.9, 0.9 하면 2%에다가 3%를 더하면 5%가 되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래세 전체로 볼 때는 5%를 내게 되는 거고 네. 외국은 4%지만 4%밖에 안 내게 되게 되는 생각이니까 그 한 가지 지표만 비교하면 안다고.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질도 한번 보셔야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4%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한민국처럼 뭐 법무사를 따로 찾아가야 되고 대출은 은행 가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 한 중개인이 총괄적으로 다 뭐 마스터해서 해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부분조차도 그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거든요. 네. 이런 부분의 서비스 내용도 틀리다 보니 굳이 그 지표만을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공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공제. 이런 그렇죠. 부분도 사실 대한민국은 좀 부족합니다. 공인중개사 1억밖에 가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4억, 5억짜리 집이 사고가 나면 대책이 좀 전면 그렇죠. 소송도 많이 돼. 이런 좀 문제들이 있어서 공인중개사 입장도 좀 있지만 수치만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새로운 법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계약서에 수수료를 얼마로 할지 확정을 해라.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었는데 네네. 이 제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을 좀 덜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인지해서 발표를 했지만 네. 여기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제도상에서 뭐 내년 2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네. 그것도 조건이 보면 계약 시입니다. 네. 계약 시에 그것을 기재하니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얘기 맞추고 가격 맞추는데 계약 시 할 때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네. 때는 계약 전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계약 전에 미리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저 수수료 몇 프로 좀 해주세요. 저 결혼하느라고 작업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처하시는 게 더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한 것 같군요. 네, 오늘 맞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